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꾸는 모든 꿈들, 그리고 내가 흘리는 모든 땀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부지런해집시다. 아자! 시에서 정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제가 습득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식까지 된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정말 배고프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음악과 또 모든 재능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역시 남다른 선택을 하신 분이라 포부나 꿈도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은 자기 의지니까 참 괜찮은데 부모 입장이 되면 좀 다르거든요. 이현경 씨는 만약에 자제분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좀 어떨까요? 저도 입장이? 어쩔 수 없는 엄마라서 예.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고소득 그 직업군에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생각을 가져보네요. 대부분의 좀 엄마들이 그렇죠. 예,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대학 나오면 그냥 바로 실업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전문대학 좋습니다. 그럼요. 요즘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요즘 왜 사실. 저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보신 거예요. 신달자 교수님 뭐 이런 수기도 직접 읽어보셨는데 네. 정말 재주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선 자기 그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있지만 그 실행하기 굉장히 힘든 그렇죠. 부분이에요, 이런 게. 근데 그것을 다부지게 해낸 한국의 젊은이 같아서 참 믿음이 갑니다. 네. 꼭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홍건 씨 본인은 이런 선택을 좀 잘 하셨는데 혹시 주변에서 어떤 자신의 의지를 모르고 뭐 차별 대우를 한다든가 학벌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차별 대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물리치료사분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그래서 근데 저 어떤 공과대학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과대학교? 그 공과대학 아니야? 네, 그래요. 교가 들어가면은 유니버시티로 4년제인데 학이 들어가면은 칼리지잖아요. 2년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서 먼저 당시에는 굉장히 좀 비교되고 그런 의식이 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어서 네, 지금은 뭐 그런 부분에서 차별대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뵈니까 당당한 게 넘치세요. 네. 우리 공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공계 실업계 위기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전문대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미리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먼저 설계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회에서는 전문대학이 뭐 이류라고 생각하는데 단언컨대 제가 단언컨대 이류가 아니에요. 예. 뭐 소위 인류 4년제 나오고 그 자기 앞길을 못 찾아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정말 중요한 기반 인력을 네. 양성해내는 전문대학의 중요성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잘못 생각하는 이런 편견, 좀 이런 시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좀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예. 직업 진로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 의식을 그 학생이 갖도록 해줘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 네. 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네.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식이 그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지역 평생교육센터나 혹은 학교 같은 데서 네. 부모 교육을 또 방송에서 부모 교육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 부모님도 평생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05 EBS MBC 공동 캠페인입니다. 교육이 미래다 특별 생방송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육을 찾습니다.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수기 공모자, 이제 선생님, 학부형,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야기까지를 쭉 다 봤는데, 심사위원장이셨고, 지금까지 이제 함께 쭉 수기를 영상으로 보셨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 현실이 모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아직 우리가 얼마든지 여지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곳곳에서 자기 실현을 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다는 거, 뭔가 오늘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학부모 대표로 우리 이영경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 제가 쓴 숙은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로서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저도 저희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꾸는 꿈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한 걸음 좀 뒤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겠다라는 공부했습니다. 네. 뭐 오늘 소개해드린 9편뿐만 아니라 이번에 응모된 439편의 교육체험 소개는요. 네. 우리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제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교사, 학부모, 학생 세 분야에 걸쳐 응모된 교육 현장 체험 수기 433편을 주제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작은 꿈에 텃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꿈을 꾼다 등 인성교육에 대한 수기가 총 112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수업 방법 혁신 등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74편이었고요. 또 특기 작성 교육은 70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32편, 사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23편, 또 학교폭력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그 밖에 기타 한 25.5% 차지하는데요. 어려운 환경 극복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요. 뭐 늦깎이 공부 이런 주제가 참 다양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제별로 좀 이렇게 수기 내용을 구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권대범 교수님 이 안에서도 좀 뭔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의 사랑과 열정. 그러니까 교사가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부모가 행복해하는 그런 예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갖다 좌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사 교육을 좀 더 질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부모님들이 학교나 혹은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 스스로 그 사회에 널려 있는 모든 교육 자원이나 학습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와 더불어 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스스로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를 도와주고, 또 이 정부는 이 부모와 교사를 도와주는 네.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면 정말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육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올 한 해도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올 한 해 이 교육계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교원 평가제 그리고 고교 평준화 같은 시끌시끌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를 좀 돌아보고 정리도 좀 해보고 또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 고민 또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위해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예, 뭐 바쁘실 텐데 상당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방송이 지금 이제 벌써 2시간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방송 지켜보신 소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국회 일정 참여하느라고 방송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그 9편의 수기는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한 가지